몽골의 게르촌 마을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인데 특히 게르에 사시는 분들은 추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일러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유럽 남성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오코너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온 환경운동가이자 기후변화 연구원입니다. 2019년부터 그린피스 아시아 지부에서 일하며 몽골의 대기오염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몽골을 선택한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전 더블린 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과정 중에 우연히 몽골의 대기오염에 관한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맑은 하늘을 가진 나라가 겨울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는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몽골의 환경 문제를 꾸준히 연구했고 마침내 2019년 그린피스의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로 울란바토르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8월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맑은 하늘은 마치 신비로운 그림 같았고 게르촌의 하얀 천막들은 구름처럼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저는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어두운 비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생존과 전통,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의 딜레마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고, 동시에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이 찾아오면 울란바토르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합니다. 도시 외곽의 게르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을 덮고 차가운 공기는 매연을 도시 전체에 가두어둡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돔 아래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이곳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라는 대사관의 경고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질 측정기의 수치는 WHO 기준의 무려 133배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낸 첫 겨울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이것이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르촌의 주민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석탄을 태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아이들은 매연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한 현지 의사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석탄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난방이 필수적이니까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깨끗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촌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게르촌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한 노인은 자신이 60년간 살아온 게르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목 생활 방식을 지키고 싶다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제는 현대화가 아니라 적절한 기술의 부재였습니다. 도시 중심가의 화려한 고층 빌딩에서 3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마치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약 80만 명의 사람들이 전통 가옥 게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르는 이동이 가능한 몽골의 전통 가옥으로 원형의 구조와 두꺼운 펠트 재질의 벽면이 특징입니다. 처음 게르촌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하얀 게르가 언덕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각각의 게르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겨울이 되자 그 모습은 더욱 처연해졌습니다. 하얀 연기는 검은 연기로 변했고 게르촌 전체가 스모그에 잠겼습니다. 바트바야르의 가족을 처음 만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그의 게르는 5식구가 사는 전형적인 게르였습니다. 아침이면 바트바야르는 출근하기 전에
석탄 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석탄을 넣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게르 안의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들의 막내딸 툴가는 올해 6살이었어요. 천식이 있어 겨울이면 특히 고생이 심했습니다. 의사는 게르촌의 대기오염이 그녀의 병을 악화시킨다고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난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주민들은 폐타이어나 플라스틱까지 태우곤 했습니다. 게르는 분명 아름다운 주거 형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목민들의 삶을 지탱해온 지혜가 담겨 있죠. 원형의 구조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난방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중앙난방 시스템은 게르의 구조에 맞지 않았고 전기난방은 비용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몽골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석탄 대신 반연탄을 보급하고 게르촌 주민들에게 아파트 입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반연탄은 여전히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아파트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게르촌을 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란히 서 있는 수백 개의 게르 사이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게르에서 유독 연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어있는 게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에서 생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온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르의 주인 앵흐바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게르 바닥에는 한국에서 들여온 온돌 난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밖은 영하 30도였지만 게르 안은 포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내 공기였습니다. 다른 게르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매캐한 석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앵흐바트의 딸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고 그의 아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한국 라면이 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가로 나가보니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거리마다 한국식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한국 화장품 가게와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마치 서울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은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가장 인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닌 닮고 싶은 롤모델이었습니다. 빠른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공을 이룬 한국의 모습은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생활 양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온돌 기술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연탄을 사용했지만 그것을 현대적인 기술로 발전시켜 깨끗하고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몽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앵흐바트의 게르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한국 온돌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전통적인 온돌은 한국의 고유한 난방 방식으로 바닥 전체를 데워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현대의 기술은 이 전통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발열체는 전기를 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전통적인 전기 난방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30% 이상 적었고 열의 분포도 균일했습니다. 특히 유해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과열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거의 없었고 각 구역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앵흐바트의 전기요금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이 시스템이 게르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르는 이동식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난방 시스템도 쉽게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마치 퍼즐처럼 조립이 가능했고 게르의 크기에 맞춰 자유롭게 재단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스템은 완전히 친환경적이었습니다. 석탄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그 자체도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몽골의 기후 조건을 고려해 제품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한 배터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었습니다. 설치 비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기존의 석탄 난로보다 높았지만 월간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2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온돌은 게르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저는 다양한 난방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유럽의 지역 난방 시스템부터 일본의 최신 히트펌프까지 세계 각국의 기술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은 게르의 특성과 맞지 않았습니다. 온돌은 제가 찾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첫째,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 게르의 원형 구조에 적합했습니다. 둘째, 한 번 데워진 열기가 오래 지속되어 에너지 효율이 높았습니다. 셋째, 현대식 온돌은 전기로 작동하여 대기오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연탄을 사용했지만 이를 현대적인 기술로 발전시켜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몽골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게르촌 난방 시스템의 현대화였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을 도입하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전통적인 주거 형태를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주민들이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한국 문화에 친숙했던 그들에게 한국의 난방 기술은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바닥 난방을 사용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좋아하는 몽골인이었습니다. 몽골은 워낙 한국을 좋아했으니까요. 한국문화원에서 만난 바트졸은 제게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몽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문화 1위가 한국이었고 20대 몽골인 셋 중 하나는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만 200개가 넘는 한국어 학원이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는 가장 인기 있는 제2외국어였습니다. 심지어 몽골 국영 TV에서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방영했고 시청률이 40%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매우 신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가전제품은 몽골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한국 제품들은 이미 그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를 잘 이해해요. 그들의 제품은 항상 우리 생활 방식을 고려하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몽골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이 닮고 싶은 롤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경제 발전은 많은 몽골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도 60년 전에는 우리보다 가난했다던데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잖아요 라며 한 대학생은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양국의 문화적 유사성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주거 문화,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까지 한국과 몽골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몽골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외국으로 보지 않아요. 같은 아시아의 형제 국가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몽골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보면서
저는 직접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전통적인 온돌을 현대화했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마침 그린피스 아시아 지부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친환경 난방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였지만 시내 어디를 가도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부터 현대식 아파트까지 모든 건물에 온돌 난방이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이 맞춤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포럼이 열리기 전까지 며칠간 저는 한국의 주요 보일러 제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소에서 본 최신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게르처럼 이동식 주거에 적합한 모듈형 온돌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미 몽골의 혹한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 중이었고 특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 백업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전통 구들이 남아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연탄을 뗐어요. 매일 아침 연탄을 갈고 밤새 연기를 마시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보세요. 버튼 하나로 방이 따뜻해지고 공기도 깨끗해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몽골의 게르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몽골에서 찾고 있던 해답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몽골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환경정책과 그 성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의 대기질 개선 사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서울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었지만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은 이런 변화의 핵심에 난방 시스템의 현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가정용 연탄 보일러를 현대식 보일러로 교체하는 정책을 실시했죠. 이것이 도시 대기질 개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은 전통 구들방에 비해 열효율이 3배 이상 높았고 특히 최신 온돌은 기존 전기 난방보다 30% 이상 전력 소비가 적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는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 같은 공간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양이 다른 난방 방식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친환경 주거단지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과 온돌 난방을 결합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받은 에너지로 난방을 해결합니다. 한낮에 태양열로 온돌을 데우면 밤새도록 따뜻함이 유지되죠. 단지 관리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몽골의 풍부한 태양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했을 때 도시 전체의 난방 시스템 현대화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한 비용 절약,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까지 환경 개선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광범위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화하고 효율화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몽골 게르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게르촌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맑은 하늘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 꿈이 더 이상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게르촌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맑은 하늘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 꿈이 더 이상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시 몽골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욱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게르촌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제가 없는 동안에도 많은 게르촌 주민들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보일러의 몽골 진출을 앞두고 게르에 사는 주민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여전히 매연으로 뿌였지만 이제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의 지혜를 현대의 기술로 되살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한 보일러 회사가 몽골에 진출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한국의 보일러가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니 빨리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